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콩나물을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콩나물 무침과 나물, 콩나물국 등 거의 매일 식탁에 오를 정도인데요. 너무 흔해서 그 효능이 저평가된 콩나물은 비싼 건강기능 식품 못지않은 최고의 식품입니다. 단백질이 가득했던 콩이 싹을 틔우고 발아하면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상태로 바뀌고 또 콩에는 없던 비타민까지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혹시 콩나물은 부위에 따라 영양이 모두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콩나물의 머리에는 비타민 B1이 가득하고 몸통에는 비타민 C, 그리고 뿌리에는 숙취 해소의 특효약인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데요. 따라서 콩나물을 드시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듬뿍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속의 독까지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분 가득 머금은 아삭한 콩나물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말 그대로 천연 단백질 보충제이자 묵은 피로까지 싹 풀어주는 천연 피로회복제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의학에서 콩나물은 대두환건이라고 불리며 우황청심원의 필수 약재가 될 정도로 엄청난 효능을 인정받아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콩나물국은 영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를 대표하는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 9가지에 선정될 만큼 간해독에도 뛰어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건강을 함께 챙기고 싶은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건강지킴이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콩을 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다른 곡물보다 당분은 적으면서 근육 생성을 돕는 단백질의 함량은 콩 전체의 무려 40%에 달할 정도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콩을 발화시켜 만든 콩나물 속 단백질은 그 함량도 함량이지만 단백질 체내 흡수율이 오히려 콩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건데요. 이는 콩 속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신기할 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근육에 힘이 없고 소화력도 약해 걱정이라는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게 되면 속은 편안하면서도 근육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콩이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콩 속 렉틴 성분 또한 85% 감소할 뿐 아니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피틴산의 양도 81%까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콩이 콩나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반대로 철분과 칼슘 등의 체내 흡수율은 무려 3배에서 4배나 증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몸에 좋은 콩나물에는 엄청난 효능의 성분 하나가 더 숨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몸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줘 피로는 덜어주고 활력은 더해주는 티아민 성분입니다. 만약 이 티아민 성분이 결핍되면 몸에 힘이 쭉 빠지며 대표적인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중 젖산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몸이 무너지는 듯한 피로감이 유발되기 때문에 평소 충분한 양의 티아민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정력이 감퇴된다 라는 말 들어본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말은 생고사리 속 티아미나아제 성분이 방금 말씀드린 티아민 성분을 모두 분해해버려 티아민 결핍증이 생기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성 기능이 저하되는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를 없애고 탄탄한 근육과 스태미너를 유지하려면 콩나물 속 티아민 꼭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티아민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아쉽게도
체내에 쌓이지 않고 땀과 소변으로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낮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콩나물을 부추와 함께 먹는 순간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바로 부추 속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 속 티아민의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주며 최고의 천연 자양강장제인 알리티아민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부추 속 알싸한 향의 알리신 성분은 뛰어난 원기 회복이자 정력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래전부터 불교에서는 부추를 신체 중 하나로 여겨 승려들에게 섭취를 금지할 정도라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 있어서도 찰떡궁합을 보여주는데요. 콩나물 뿌리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탁월한 해독 능력을 발휘해 체내 간독소를 말끔하게 배출시킬 때 간의 채소라 불리는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마저 싹 분해시켜 매일 아침 우리 몸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게다가 콩나물과 부추는 평소 속이 찬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고의 선택일 수 있는데요. 부추의 따뜻함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몸속 냉기를 차단하고 오히려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소화기관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혹 콩나물을 다듬을 때 잔뿌리 부분까지 모두 제거하는 분들 계신데 간 해독을 돕는 아스파라긴산은 뿌리 쪽에 가장 풍부하니깐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콩나물 속 좋은 성분을 남김없이 쏙 흡수하기 바랍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배입니다. 이렇게 좋은 콩나물이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줄 뿐 아니라 기침 가래를 없애는데도 효과가 엄청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란 콩의 싹을 틔워 자라는 콩나물은 콩의 단백질과 채소의 비타민 등 곡식과 나물의 장점만 꽉꽉 채운 음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점은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콩나물에서 마법처럼 생겨난다는 겁니다. 콩나물 속 비타민C의 양은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을 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를 늦춰 주기까지 하죠. 무엇보다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 검버섯과 기미, 주근깨 걱정까지 싹 없애주기 때문에 어두워진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미백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콩나물 속 비타민C가 피부에 좋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C와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콩나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콩나물은 피부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 몸속 건강까지 챙겨주는데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땐 뛰어난 해독 작용으로 두통을 막아주고 고열로 힘들 땐 천연 해열제 역할을 하며 근육과 뼈마디가 쑤실 땐 천연 진통제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콩나물의 배를 함께 곁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원하고 수분 가득한 배가 콩나물만으로는 잡지 못한 몸속 열기마저 잡아줘 해열 작용을 완벽히 마무리해주고 기침 가래와 목감기까지 초장에 확 잡아주게 됩니다. 평소 아삭한 배를 한 입 베어 무는 걸 상상만 해도 달큰하고 청량한 배의 과즙이 떠오른다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 진한 과즙이 몸에 쫙 흡수되며 붓고 따갑던 목의 통증까지 잦아들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기침과 천식을 다스리는 배의 뛰어난 효능을 인정해 오래전부터 배를 약재로 써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독한 감기는 끝나가는데 가래가 자꾸만 껴서 불편한 분 계신가요? 그건 우리의 폐가 폐점막에 생긴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물을 생성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배를 먹게 되면 배에 풍부한 항염증 성분인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염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진해거담제의 역할까지 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먹는 건 자연이 준 종합감기약과 같은 셈인 거죠. 게다가 이 둘은 제6의 영양소라 불리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 장 기능을 개선해준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먼저 콩나물 속 수용성 식이섬유가 자기 무게에
무려 40배나 되는 수분을 흡수하며 변의 양을 늘리고 변을 무르게 만들어 변비를 해결해 줄 때 뱃속의 풍부한 팩틴 성분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속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내 환경까지 개선해 줍니다. 이렇듯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콩나물과 배는 생강을 함께 넣어 차로 끓여 마시면 모든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구수한 콩나물밥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다리에 힘이 없다는 분들 계신가요? 콩나물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드는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인데요. 별다른 통증도 없이 조용히 뼈를 훔쳐가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밀도가 낮아지며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의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연쇄적인 질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도미노 질환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만약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작은 낙상 사고라도 나게 되면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건 회복기를 거쳐 뼈가 붙었다고 해도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빠져나간 다리는 맥없이 힘이 탁 풀리며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골다공증이 만들어낸 악순환의 고리인 셈인데요. 하지만 콩나물을 드시게 되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완벽히 끊어낼 뿐 아니라 뼈 건강과 더불어 근육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바로 콩나물 속 핵심 성분인 이소플라본 성분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파골 세포의 활동은 억제하고 반대로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 세포는 활성화시켜 골밀도를 높여 주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소플라본은 40대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의 양까지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천연 여성 호르몬이라는 근사한 별명까지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뼈에 좋은 콩나물은 콩나물밥으로 드시게 되면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콩나물 부추무침, 콩나물 백골차, 콩나물밥이 있었고 효능을 극대화하는 꿀팁에는 콩나물은 되도록 잔뿌리까지 먹는다. 배는 껍질째 넣고 함께 끓여준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모두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 만든 총정리편이니까요. 이 방법대로 콩나물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